옳은 소리. 박선영 칼럼. 임종석은 이분 영정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용서받기 힘들다. 박선영, 사단법인 울망초 이사장, 18대 국회의원, 2023년 2월 10일. 북한 지역 탈출 귀환 국군포로 이제 13분만 남았다. 손해배상금 지급 거절 경륜해본 역사의 죄인. 내가 북한과 김정은은 이겼는데 돈 몇 푼이 중요하오? 내가 북한과 김정은을 이겼다는 게 중요하지.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제 나는 여한이 없어.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래서 더 죄스럽고 송구한데 의사가 2월은 견디실 거라고 해서 그 안에 뭐라도 더 해보려 했는데 떠나셨다. 한재복 어르신, 탈북 국군 포로, 귀한 국군 용사회장. 그 어떤 직함으로 불러도 가슴이 저리고 죄송스러운 그 어르신께서 2월 8일 떠나셨다. 봄도 오기 전. 잊혀지고 버려진 국군 포로. 올해 90세. 6.25가 터지자 17살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사진 입기. 훈련도 없이 배치된 수색대에서 성탄절 직후 포로가 됐다. 그리고는 70살이 되도록 내무성 건설대와 항공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려 왔다. 휴전 소식을 접한 국군 포로 장교들이 오후 교양시간, 즉 세뇌 교육시간에 휴전이 됐다던데 그러면 우리를 조국으로 보내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인민군들이 국군 포로들을 전부 밭으로 집합시켰다. 줄지 앉은 포로들은 수백 명이 좋게 되어 보였다. 인민군 장교가 좁은 나무 상자 위에 올라서서 말했다. 맞다. 전쟁은 멎었다. 우리는 조국 대해방을 완성하진 못했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휴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가운데 남조선으로 돌아갈 사람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러자 주로 장교들이 일어서기 시작했고 그 순간 인민군 간부가 일어서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피가 튀고 사람들이 넘어졌다. 고함소리와 총소리, 비명소리가 뒤범벅이 됐다. 허공을 향해 총을 몇 방 더 쏜 간부가 말했다. 더 있나? 남조선 갈 사람이 더 있으면 또 일어나라. 그렇게 서너 번 반복되던 총소리가 먹고 그 간부는 말했다. 더 없나?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여기에 다 원해서 남은 자들이다. 이 있나? 사방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사람들은 너없이 생각했다. 국군은 약해서 우리를 구하러 오지 못하겠지만 미군은 유엔군은 우리를 구하러 곧 올 거라고. 그때까지는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강산이 너댓 번 바뀌었다. 금덕, 광산 등 아우지 탄광촌에서 탄을 캐다 흰 눈동자만 하얗게 보일 정도가 되다. 국군은커녕 미군도 유엔군도 나타나지 않았다. 골수 공산 정치주의자 비전향 장기수는 금이 환영의 영웅대접. 대한민국의 헌신 자유민주주의자 국군 포로는
지옥 판강서 수십 년 노예생, 국군 포로 외면한 대한민국 대통령.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어 갈 점 한국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단다. 아니, 그 전에 비전향 장기수가 대거 북한으로 돌아와서 대대적인 환영식이 열리고 공화국 북한의 위대성을 찬양하며 대동강변의 의리의리한 저택들을 하사받는 등 엄청난 영웅 대접을 받는다는 소식을 저녁 시간마다 방송으로 선전들을 해줬다. 그때부터 우리도 이제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가겠구나 생각하며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 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온다는 소식에 하늘만 뻥 뚫린 탄광촌, 막걸리빵 반죽이 부뚜막에서 부풀어 오르고 탄광촌 산등성의 나무잎들까지 부풀어 올랐다. 바싹 말라 비틀어진 탄부대, 아니 국군 포로들의 얼굴에도 희색이 만연했단다. 죽지 않고 견뎌온 자신들을 대견해 했단다. 누구를 데려가려나 적어도 비전향 장기수들만큼은 데려가겠지. 아니, 그 절반은 데려가겠지. 30명? 40명? 저마다 후보 명단을 머릿속에서 썼다 지우기를 수백 번. 그러나 남조선 대통령이라는 자는 국군 포로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고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가더란다. 잊혀지고 버려진 영웅들의 죽음을 본 탈출. 그때부터 국군 포로들의 탈출 행렬이 시작됐다. 조국은 우리를 잊었구나. 조국은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네. 가다 죽으나 예서 죽으나 우리는 이미 죽은 몸이니 떠나자. 그렇게 시작된 국군 포로들의 죽음의 탈북행. 누구는 떠나가 죽고 누구는 산속에서 얼어 죽고 누구는 두만강에서 떠내려갔고 누구는 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고 또 누구는 중국에 도착해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다가 붙잡혀서 죽고 그래도 기적적으로 탈북과 탈중공에 성공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는 모두 80명. 그 탈북 국군 포로들의 회장이 바로 엊그제 세상을 떠난 한 제복 어르신. 대한민국에 헌신한 영웅에게 돌아온 건 진폐증뿐. 평생을 탄광에서 탄을 캐며 마스크 한 장 없이 온몸으로 부어 마셔야 했던 검은 탄가루들은 탈북 국군 포로 어르신 모두에게 진폐증을 훈장처럼 남겼다. 그 진폐증으로 인한 폐암은 사기로 이어졌다. 거기에 피부암이 혀와 식도, 기도까지 번지면서 어르신은 의사가 전망한 2월도 채 못 넘기시고 떠나셨다. 이제 겨우 13분. 탈북해 오신 국군 포로들은 딱 13분만 이 땅에 생존해 계신다. 북한 탄광 지역에는 200여 분 살아계실 것으로 추산되지만 그분들도 모두 90이 넘으신 고령이시다. 그분들은 국군 포로에 대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나라가 날로 종북 좌파로 기우는 것을 보시며 당신들이 북한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각급 학교나 직장들에 가서 정언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신다. 하지만 그 또한 이런저런 장애물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종북 주사파 본산 전대협 의장 출신 임종석의 궤변에 좌절하다. 이게 나라냐는 이럴 때 해야 할 말. 버리고 잊혀졌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영웅들이다. 그분들은 용기를 내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5년 만에 승소하는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냈다. 그러나 북한으로 갈 돈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는 경민업 이사장 임종석이 끝내 직업을 거부했다. 결국 한재복 어르신은 돈 한 푼 손에 쥐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성을 떠나셨다. 북한의 조선중앙TV 등이 보도한 동영상을 대한민국 언론 등이 사용한 저작권료 경문협이 그 돈을 꼬박꼬박 거둬들여 대한민국 법원에 공탁해 놓은 돈이 25억 원 이상 쌓여있다. 하지만 경문협은 그 돈이 김정은 돈이 아니라고 우기고 나섰다. 그 바람에 국군 포로 어르신들은 원한 소송에서는 이기고 경문협을 상대로 한 추심 재판에서는 지는 기구한 역사를 쓰다 돌아가셨다. 대한민국 헌법도 민법도 국제법도 대한민국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대법원장부터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법원칙조차 작동되지 않는다. 대학 교수 출신인 내가 이런 현실 속에서 애면걸면하자 어르신이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내 억울한 청춘을 단돈 몇천만 원으로 환원할 수 있겠느냐마는 그 나쁜 놈들을 이렇게라도 세상에 알렸으니 됐소. 이사장님, 너무 속 끓이지 마소. 건강상하오. 물망초와 이사장님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오. 우리는 다 살았지만 이사장님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지 않소. 탄광에서 삽으로 얻어맞아 생긴 얼굴의 상처를 찡그리며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던 그런 어르신, 한재복 어르신. 현충은 비석 아래 흙 속에서 영면하고 싶다던 그런 고인의 마지막 소원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어르신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또 있겠는가?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던 국립현충원 반평짜리 땅에 모시고 싶건만 그 또한 여의치 않은 이 기막힌 현실을 내의 그분 영정 앞에 사실대로 고할 수 있겠는가? 죄송합니다, 어르신.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두 죄인입니다, 어르신.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18대 국회의원. 이상 2023년 2월 10일 아침에 보내드린 옳은 소리. 임종석은 이분 이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박선영 칼럼이었습니다.